먼저 10년 구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4년 갑오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새 정부가 출범한 후에 국민 여러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드리기 위해 밤낮으로 고민하고 최선을 다했던 한 해였습니다. 하지만 부족한 점도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뢰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60년 만에 돌아온 청마의 해인 올해에는 성공적인 대한민국을 만들고 경제 도약을 이루어서 국가와 국민들에게 활력 넘치고 도약하는 한 해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올해 국민 여러분이 성과를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 경제의 혁신과 재도약을 위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을 세우고 이것을 성공적으로 이끌어서 국민 행복시대를 열어가겠습니다. 나아가 국민 행복시대를 위한 필수 조건으로 남북 분단으로 인한 사회 분열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한반도 통일시대를 열기 위한 기반 구축을 해 나가겠습니다.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은 3대 추진 전략을 중심으로 실천해 갈 것입니다. 첫째,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상적 관행을 정상화하는 개혁을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것들이 너무나 많이 쌓여왔습니다. 원전 비리만 해도 그렇게 문제가 많았는데 몇십 년 동안 국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채 그대로 방치해 왔습니다. 꼭 필요한 분들에게 지원되어야 할 정부 보조금은 갖가지 부정수급 수법으로 줄줄 새 나가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습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을 바로잡고 기초가 튼튼한 경제를 만들기 위해 공공기관의 정상화와 재정, 세제 개혁, 원칙이 바로 선 경제를 추진할 것입니다. 먼저 공공부문 개혁부터 시작해 나갈 것입니다. 지금 공공기관의 부채는 국가 부채보다 많아서 일부 공기업들은 영업이익으로 이자도 충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기업만의 잘못이 아니라 정부 정책을 떠맡아서 부채가 늘어난 부분도 있습니다. 수자원 공사의 경우 정부가 4대강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부의 재정 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수공에게 자체 재원으로 추진하도록 해서 부채 규모가 급증하고 경영이 급속히 악화되었습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도 바로잡을 것입니다. 하지만 공기업 자체의 방만, 편법 경영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영이 부실한데도 성과급과 과도한 복리 후생비를 지급하고 무분별한 해외 자원 개발과 투자 등 외형 확대에 치중하고 유사, 중복 사업을 불필요하게 추진한다든지 자회사를 세워서 자기 식구를 챙기는 잘못된 관행들을 이제 바로 잡아야 합니다. 원전 비리에서 보듯이 부품의 시험 성적서를 위조했는데도 그대로 설치해서 국민 안전을 크게 저해하고 지난 여름 무더위에 국민들께 얼마나 큰 피해와 고통을 주었습니까? 또 코레일 사태에서 드러났듯이 많은 공공기관에서 효율성과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방만 경영과 고용 세습까지 오랜 기간 이루어져 왔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개혁은 역대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추진했지만 실패했습니다. 또다시 그 전철을 되풀이해서
국민들께 부담을 지우고 국가 발전에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번 철도 개혁을 시작으로 올해 공공부문의 정상화 개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입니다. 두 번째, 창조 경제를 통해 역동적인 혁신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지난해에는 범부처적으로 창조 경제 실천 계획을 수립했고 우리 경제를 창조 경제로 확실하게 전환시키고자 벤처 창업 생태계를 강화하고 온라인 창조 경제 타운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온라인 창조 경제 타운을 오프라인에서 현장에서 구현하겠습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창조 경제 혁신 센터를 설치해서 좋은 아이디어를 가진 국민이면 누구나 멘토의 도움을 받아 창업도 할 수 있고 기업도 경쟁력 강화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정착시킬 것입니다. 벤처기업과 중소기업, 대기업이 정부와 함께하는 민관 합동 창조경제 추진단을 곧 발족을 해서 민간 기업의 주도 아래 창조 경제를 이끌어 갈 것입니다. 기존 산업에 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해 내는 것도 창조 경제 구현을 위한 중요한 과제입니다. 농업과 문화 등 기존 산업의 과학기술과 ICT를 융합해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창조 경제 비타민 프로젝트를 보다 확대해서 산업 현장에서 직접 융합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에너지 환경 분야는 미래를 대비하는 중요한 투자입니다. 현재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문제도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새로운 가치와 시장을 창출하는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올해 온실가스 저감 등 기술 개발을 확대하고 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지역에 맞는 신재생 에너지를 활용해서 전기를 생산하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친환경 에너지 타운을 만들 것입니다. 금년 중에 서너 개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추진해서 성공 사례를 만들고 지역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전국으로 확산시켜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에너지 수급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내수를 활성화해서 내수와 수출이 균형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기존의 제조업 중심의 수출만으로는 일자리 창출이 어렵고 내수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것이 자명해졌습니다. 이제 중소기업도 투자를 늘려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고용 창출력이 높고 특히 청년들이 선호하는 보건 의료와 교육, 관광, 금융, 소프트웨어 등 5대 유망 서비스 산업을 집중 육성할 것입니다.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의 성장 촉진을 돕기 위해서는 성장 단계별로 경영 애로를 해소하고 자금, 세제 등 기업 특성에 따라 맞춤형으로 지원해서 경쟁력을 높여나갈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역량 있는 중소기업을 새로운 수출 주역으로 육성해서 대기업에만 의존해온 수출 경쟁력을 더욱 높이겠습니다. 그 가능성은 이미 작년의 실적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소 중견기업의 수출 증가율이 대기업을 앞섰고 수출 품목도 다변화되는 등 수출의 질적인 내용이 견실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의 해외 진출을 더욱 독려하기 위해서 국내 수출 기관이 보유한 해외 시장 정보를 맞춤형으로 중소기업에 실시간 제공하면서 수출 전 과정에 걸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협력 중소기업이 대기업과 공동으로 해외 동반 진출하는 것은 물론이고 대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나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중소기업의 신시장 진출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해외 건설이나 플랜트 등을 수출하는데 맞춤형 금융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해서 금융의 해외 동반 지출을 확대해 가겠습니다. 내수 활성화에 있어서 서비스 산업 육성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서비스 산업을 살리기 위해서는 우선 투자의 가장 큰 장벽인 이 규제를 풀어야 합니다. 올해 투자 관련 규제를 백지 상태에서 전면 재검토해서 꼭 필요한 규제가 아니면 모두 풀겠습니다. 규제 총량제를 도입하여 부문별로 할당량을 부여해서 관리하고 규제 개혁 장관 회의를 대통령이 직접 주재해서 분야별로 점검하면서 막혀있는 규제를 풀어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보건, 의료 등 5대 유망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업종별로 관계 부처 합동 TF를 만들어 이미 발표한 규제 완화 정부 대책을 신속하게 이행하고 인허가부터 실제 투자 실행에 이르기까지 투자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들이 목표를 달성해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정부에서는 모든 역량을 쏟을 것입니다. 앞으로 경제혁신 3개년 계획이 차질 없이 추진되면 3년 후 우리 경제의 모습은 잠재 성장률이 4% 수준으로 높아지고 1인당 국민소득은 3만 불을 넘어 4만 불 시대를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고용률 70% 달성에 청년, 여성 일자리가 많이 늘어날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올해 국정 운영에 있어 또 하나의 핵심 과제는 한반도 통일 시대의 기반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지금 남북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입니다. 작년에 북한은 3차 핵실험을 감행하고 전쟁 위협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개성공단을 폐쇄 상태로까지 몰고 갔고 어렵게 마련된 이산가족 상봉을 일방적으로 무산시켰습니다. 그리고 최근 장성택 처형 등으로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내년이면 분단된 지 70년이 됩니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적으로 한 단계 더 도약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대립과 전쟁 위협, 핵 위협에서 벗어나서 한반도 통일 시대를 열어가야만 하고 그것을 위한 준비에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데 핵심적인 장벽은 북핵 문제입니다. 통일을 가로막을 뿐만 아니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북한의 핵 개발은 결코 방치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주변 국가들과 긴밀하게 협력하며 북한 핵 능력의 고도화를 차단하고 북핵의 완전한 폐기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북한이 비핵화를 위한 진정성 있는 걸음을 내딛는다면 남북한과 국제사회는 한반도의 실질적 평화는 물론 동북아의 공동 번영을 위한 의미 있는 일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부는 북한 주민들이 겪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남북 관계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적 지원을 지속해 왔습니다. 올해도 이러한 인도적 지원을 강화하고 민간 교류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작년에 이산가족 상봉이 나흘 앞두고 갑자기 취소된 것은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이번에 설을 맞아 지난 60년을 기다려온 연로하신 이산 가족들이 상봉하도록 해서
마음의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으로 첫 단추를 잘 풀어서 남북관계에 새로운 계기를 만들었으면 합니다. 앞으로 통일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DMZ 세계평화공원을 건설해서 불신과 대결의 장벽을 허물고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해서 한반도를 신뢰와 평화의 통로로 만든다면 통일은 그만큼 가까워질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는 국민 역량이 최대한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데 모든 초점을 맞춰서 국민 행복과 국가 발전이 선순환하도록 국정을 운영할 것입니다. 특히 세대별로 겪고 있는 입시, 취업, 주거, 보육, 노후 등 5대 불안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역량을 적극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초중고생에게는 자유학기제와 진로 직업교육을, 대학생에게는 창업 친화적인 교육을 확대하고 경력 단절 여성, 은퇴자에게는 평생학습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로 인한 경력 단절을 겪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앞으로 국민들의 어려움과 고통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 더 적극적으로 각계 각층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겠습니다. 지금 세계 각국은 인류의 미래를 바꿀 큰 변화에 대비하고 있고 우리도 변화의 흐름에 동참하고 선도해 가야 합니다. 올해 우리가 추진하는 새로운 변화와 도약의 길은 대한민국의 미래와 번영을 위한 전진입니다. 국민 여러분, 세계 속에서 선진 한국을 만들어 가기 위해 국민 여러분께서 성공적인 경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혼신의 힘을 다해 국민이 행복하고 활력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